안녕하세요. 베리어 리얼터 김민입니다. 2024년 5월 2일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실리콘밸리의 최근 주택 판매 동향에 대해서 일단 좀 살펴보고요. 다음은 어제 연준 파웰 의장이 발표한 그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하는 겸 좀 말씀드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면서 어, 투자자의 기본이 뭔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실리콘밸리에 팔린 집들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이게 오늘 나온 5월 2일 날 지금 쿠퍼티노랑 산타클라라, 써니베일 이렇게 나온 집들 꽤 많이 나왔어요. 이 물량들 다 지금 지난주도 여기 보면 쿠퍼티노의 집들 나온 8채 집 나왔고, 산타클라라는 요즘에 물량이 많이 안 나와요. 지금 집이 너무 많이 올랐고 좀 팔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써니베일 쪽은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요. 지금 뭐 세계 지역 계속 20채 이상 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물량들을 지금 집만 괜찮으면 다 높은 가격에 사주고 있어요. 몇 가지만 좀 알아볼게요. 써니베일인데 2,000 스퀘어핏 좀 넘고 거의 12,000 되는 라 사이즈를 가진 이 집인데, 이 집이 2.8 가까이 나왔는데 3.3 팔렸어요. 굉장히 이 집도 많이 애드업 됐죠. 거의 50만 불 애드업 되잖아요. 그죠? 이게 클로징 된 게 3월 25일. 지금 5월 달이니까 지지난달 마지막 달. 그리고 이 집도 써니베일 1,700에 6,000 정도 나왔다는 집인데, 이 집도 2.5에 나왔는데 2.9에 팔렸어요. 거의 뭐 40만 불 이상 애드업 됐죠. 그리고 지금 다 이런 추세로 미니멈 10% 이상인데요. 이 집은 많이 나온 가격에 그냥 팔렸어요. 거의 1.995이 나오는데 2 밀리언 팔렸죠. 이런 집들을 막 이렇게 세게 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오픈내실 때. 이 두 집이랑은 좀 틀린 게 어떤 점이 틀리냐면, 일단 랏이 되게 크죠. 땅 넓이가 굉장히 커요. 여기 보시면 앞에 좀 비싸게 팔린 집 보여드릴게요. 위치도 좋잖아요. 코르색에 들어가서 이 코르색 중에 요런 집은 지금 익스텐션 할 데가 없어요. 이 수영장 덮지 않는 이상은 익스텐션 안 되잖아요. 꽉 찼잖아요, 집이. 근데 이 집은 뒤에 랏이 굉장히 크죠. 이렇게 사이드도 좀 남아있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이 로케이션 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 요 사이에, 코너에 이렇게 안쪽으로 딱 되어 있는 집이고, 여기 뒷집이, 프라이버시도 좋잖아요. 뒤에 집이 바로 없고, 여기 냇가도 지나가고요. 그러니까 이 집은 프리미엄이 있어요. 딱 옆에 프라이버시 두 집만 이렇게 좀 이 집을 볼 수가 있지, 뭐 앞집이라고 해봐야 뭐 이 집 정도? 근데 뭐 이런 집들은 옆에 이 뒷집, 이쪽 집 대각선, 앞 쫙 다 있고, 이집 맞은편 굉장히 막 동서남북이 꽉 차 있잖아요. 이런 집이랑 좀 틀려요. 확실히 프라이버시 굉장히 좋은 그런 로케이션이에요. 어, 로케이션, 도시의 그 로케이션도 좋지만 그 집이 차지하고 있는 포션, 이 구조도 도시 안에서, 그 동네 안에서 그 자리도 잘 잡고 있는 거죠. 로케이션 중에 로케이션이 좋은 거죠, 이 집은. 그러니까 비싸게 팔린 거예요. 근데 이 집은 금방 싸게 그 가격에 팔렸다는 이 집 있죠. 이 집은 어떻게 생겼냐면, 어, 랏이 일단 작아요. 5,000 스퀘어핏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집의 사이즈는 2,300이나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축을 한 2,300인데, 정축을 할 때 동네를 보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서 정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 주위에 다 작은 집들이 있는데 혼자 덩그러니 큰 집이 있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거는 정축을, 제가 클라이언트 분들이 물어봐도 별로 레코멘드 안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보세요. 요런 집들이 다 요 사이즈예요. 요 집도 요 사이즈가 원래 자기 사이즈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2층을 이렇게 올려놔서 2,000 스퀘어핏이 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동네로 이사 오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본은 다 요런 집들을 보고 이 동네를 오는 거예요.
요런 사이즈를 보고 이런 사이즈만 있는 집이 아니라 막 큰 집들이 많은 동네는 요 집이 만약에 작다. 주위에 집들이 다 2,000 스퀘어핏인데 이 집 혼자 뭐 1,500 이하, 뭐 1,400 이러면 정축을 하셔갖고 딱 늘리면 동급이 되는 거죠. 비싼 동네. 근데 다 작은 집들이 있는 동네에서 이렇게 정축을 하면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뭐 확실하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제 값을 받지 못할 확률이 좀 높아요. 만약에 랏이 크다 그러면 이제 상황이 틀리죠. 근데 이 5,000 스퀘어핏에 2,300 정도면 약간 언밸런스죠. 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 정도 5,000이면 한 1,400에서 1,700 정도 되면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괜찮다라는 사이즈인데 뭐 6,000 되면 좋겠죠. 근데 뭐 5,000 정도 되면 저는 기본적으로 한 1,600, 1,500, 1,600 요 정도에서 너무 늘리면 이런 식으로 너무 늘리면 이 공사비 이 정도 늘리면 스퀘어핏당 공사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못하면 이렇게 못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축을 하실 때는 잘 고민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증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집도 이 집 봐요. 그 집보다 훨씬 작잖아요. 1,300밖에 안 되는데 2.5 가까이 팔렸잖아요. 그죠? 이 집이 요 집인 요 집은 아니고 요 집. 그죠? 그러니까 같은 여기 집이 이 집은 로스가로스니까 동네가 틀리니까 제가 이제 빼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써니베일에서 이건 팔로알토. 여긴 이 땅도 커요. 로케이션도 좀 괜찮은 중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팔로알토 괜찮은 집인데 3.5 나왔는데 3.8 팔렸어요. 이제 랏도 크고 하니까 랏이 만인데 1,600밖에 안 되니까 집이 굉장히 크게 보이죠.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여기 보시면 집이 뒷마당 이 정도예요. 굉장히 크죠. 앞에도 이 정도 되고.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뭐 얼마든지 증축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을 사실 때 랏하고 그 비율을 잘 보시고 더 이상 익스텐션가 어렵고 이러면 들어가는 비용에 인풋한 비용에 잘못하면 많이 이렇게 집을 못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베스트 하실 때 잘 좀 생각하셔가지고 준비하시고 공부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집도 발로알토인데 1600 스퀘어핏인데 3.82에 팔렸어요. 네. 랏 사이즈는 이 집은 3월 말에 한 달 전에 이렇게 팔린 것 같은데 랏 사이즈는 만 넘죠. 그죠? 여기. 그러니까 요즘에 집들이 이렇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좀 애드업돼서 올라가요. 이제 오늘 큰 집 한번 이 집 보시면 팔로알토에 거의 뭐 4,600 정도 되는 어, 집 사이즈에 랏은 11,600 정도 되는 이런 집인데 좋잖아요, 그죠? 집도 굉장히 어리어리한 집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5.6에 팔렸거든요. 나온 가격에 뭐 그냥 그 정도에서 팔렸어요. 에러업이 많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살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집들은 2,000 스퀘어핏 뭐 조금 넘는데 가격은 뭐 4밀리언 가까이 3.6, 7, 8, 뭐 3. 거의 뭐 이 집이랑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격은 뭐 1밀리언 조금 더 차이 나는 정도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비싸지 않나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뭐 이 정도 사실 형편 되면 뭐 가격 같은 거 상관 안 하시겠지만 뭐 제가 이 집을 살 형편이 된다면 저는 이런 집보다는 그런 집 두 개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나 렌트 주고 인컴 만들고 짜근타근 하는 집 살고. 그래서 한번 뭐 집 인베스트로 생각하시면서 이런 집은 팔 때 좀 잘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그 경기 상황에 따라서. 근데 가격이 그렇게 가격대가 괜찮 잘 받아주는 사람 일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는 금방금방 시장에서 소화되고 할 수 있으니까 돈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집보다는 잘 팔릴 수 있는 집을 사시는 게 좀 괜찮겠죠. 그리고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파웰 지난 시간에 지난 어제 파웰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죠? 그 이자 동결하면서 기자회견 할 때 나왔던 몇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대체적으로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괜찮아지는 그런 어떤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그런 거 확인이 필요하다. 이자를 내리기 위해서 뭐 데이터 참조해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노동시장 약화가 금리 인하를 촉발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파웰이 중요하게 생각한 게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인플레이션인데 이제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둔화가 되지 않더라도 노동시장이 약화가 되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죠, 이게. 그리고 뭐 QT 늦춘다고 대조표 매도가 줄어든다는 의미는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임금 데이터. 임금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점점 둔해지는 것 같긴 해요.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파웰,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 되게 걱정했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인플레이션 잡으면서 경제 성장. 근데 지난 1분기 때, 1, 4분기, 이번, 퍼스트 쿼터에 좀 경제 성장이 안 좋게 나왔잖아요. 이제 GDP 증가율이 1.6으로 완전 충격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3.4% 4, 4분기 때, 지난 2023년 4, 4분기 때 3.4% 성장률을 가지고 왔는데 GDP 성장률이 1.4잖아요. 이래서 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 오냐 안 오냐 막 이런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웰이 난 그런 거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를 제가 동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되게 중요했어요. 진짜 중요했어요. 제가 이런 거 좀 약간 센시티브하고 저는 약간 감정적인 거 이런 걸 조금 감정에 이렇게 그 사람 눈빛이라든지 말할 때 그 사람의 의도라든지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막 사람들이 듣는 태도라든지 이런 게 별로 안 좋으면 저는 좀 그런 거에 의해서 사람 평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웰이 뭐라고 하냐면 Claire Jones, Financial Times. Thanks a lot for the opportunity to ask the questions. Just to go back to the answer before the previous one. 이 기자가 이제 그 질문을 해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파웰한테 얘기를 하는데 파웰이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I don't know that it won't. I think we're going to have to let the data lead us on that. In terms of your question, your second question was stagflation. I guess I would say I was around for stagflation, and it was 10% unemployment. It was high single digits inflation. Right now we have and very slow growth. So right now we have 3% growth, which is pretty solid growth, I would say, by any measure. And we have inflation running under 3%. So I don't really understand where that's coming from. And in addition, I would say, most forecasters, including our forecasting, was that last year's level of growth was very high, 3.4% in, I guess, the fourth quarter, and probably not going to be sustained and would come down. But that would be our forecast. That wouldn't be stagflation. That would still be to a very healthy level of growth. And of course, with inflation, we will return inflation to 2%. And that won't be. So I don't see the stag or the inflation, actually. 제가 이렇게 파웰이 이야기했는데 주위에 막 웃었잖아요. 이게 여기 보면 stag or the inflation 이렇게 파웰이 얘기했어요. The stag. 그게 왜 웃었냐 하면 stag가 원래 stagnation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파웰이 그냥 stag라 그랬어요. 이 stagnation 하고 inflation의 그 합성어잖아요. 그죠? 이 stagflation이라는 게. 파웰이 stagnation, inflation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stag, the stag and infl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자들이 막 웃었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근데 그러면 그 질문을 한 기자가 자기 질문해놓고 막 약간 그 웃음소리 이런 거 보면 막 시시시 웃으니까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파웰이 농담을 했다고 해도 기자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그런 식으로 약간 웃으면 안 되는 건데 그건 제 입장이에요. 제 생각이고. 왜냐하면 일어나면 어떡해. 분명히 기자가 질문했잖아요. 근데 주위에서 막 비웃듯이 막 물론 파웰이 농담은 했지만 약간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질문했는데 괜히 다른 기자들 막 웃으면서 조롱거리가 된 그런 거니까. 그리고 파웰은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자기 평생에 한 번밖에 못 본 거예요. 자기도 얘기하잖아요. 실업률 막 10%까지 오고 성장률이 막 둔화되고.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는 경기 이 성장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높은 율로 나타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이번에
그 GDP 증가율이 1.6%였는데 아직도 3%대 그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거의 2%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뭐 2% 가까이 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음, 그렇게 될 수 있죠. 인플레이션이라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나올 만한 뭐 기자들은 그런 거 얘기를 할 만한 상황은 되죠. 근데 이번 한 번으로 끝나면 괜찮지만 이게 여러 번 되면 시장에서 생각이 바뀌겠죠. 근데 저렇게 이런 징크스 있잖아요. 우리가 징크스라고 하잖아요. 저런 거를 저렇게 막 콧방 지금까지 파웰이 이야기할 때 우리 알잖아요. 어, 인플레이션 없다. 지금 일시적이다. 막 이러다가 인플레이션 맞고 그리고 우리는 이자를 올리지 않는다. 급격하게. 뭐 계속 그러다가 막 순식간에 이자 올려버리고 지금 이런 행태를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우습게 웃다가 그거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온다는 얘기는 저도 안 오기를 바라죠. 그리고 그냥 저도 같은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데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보면서 좀 오면 어떡하지?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오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 미래를 좀, 다양한 방면에서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괜찮죠. 그 스테이크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사슴처럼 생긴, 굉장히 커요. 이거 사냥 많이 하는데, 이 사람 뭐지? 여기 얘들이 한번 떠받으면 죽겠죠, 그죠? 엄청나게 커요. 저도 동물원 가서 이런 거 봤는데 이게 스태그인데 파웰이 이걸 농담한 거예요. 나는 스태그 본 적도 없고 인플레이션도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웃은 거죠. 스태그네이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그 테슬라 실적 발표, 뭐 구글, 메타 이런 거 다 보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는 다 실적이 좀 이상해요. 지금 보면 뭐 테슬라 여러분 다 아시겠죠. 여기 보면 이게 그 P랑 PS 나온 거거든요. 그 여기 보시면 1분기 2003년 1분기, 2분기, 3분까지 성장하다가 빡 두 번 맞았잖아요. 테슬라는 이제 요즘에 전기차 잘 안 팔린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주식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알면서도 올랐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일단은 저는 테슬라를 굉장히 좋게 보는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테슬라 빠하면서 투자도 테슬라에 많이 하고 있고 테슬라 좋아하고. 근데 어, 냉정해야 되잖아요. 투자자는.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이게 많이 나타나요. 여기서 보면 퍼포먼스에도 지금 쿼럴리로 보면 이게 성장주가 이렇게 꺾였다는 거예요. 근데 얘만 꺾였나? 아니에요. 구글도 꺾였어요. 여기서 보면 여기 계속 올라가다가 여기 레비뉴 한번 보세요. 여기 86 빌리언 하다가 딱 이번에 발표했을 때 80 빌리언 꺾였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P도 보시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메타요. 메타도 여기서만 올라갔지 실적은 이렇게 성장세는 둔화가 됐다는 실적이 스틸 좋죠. 스틸 좋은데 성장주는 이게 계속 성장하는데 지금 아직 그 엔비디아는 안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 성장주가 고점에서 이제 플랫하게 가네 이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스틸 좋아요. 아직까지 뭐 챗GPT 때문에 그런지. 근데 저는 챗GPT 4 사용하면서 쓰다가 지금 이제 페이 안 하고 제미나이로 넘어왔어요. 사용해 보니까 페이 안 하고 그 구글에서 하는 제미나이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챗GPT 안 쓰고 이제 써보고 있는 중인데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사용해보고 사용 안 하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할 건데 앞으로 이건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AI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많은 변수들이 남아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절대로 투자자는 절대 저런 이야기 했을 때 웃어 넘기면 안 돼요. 그냥 뭐 어떤 이야기든지 나의 이야기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겸손하게 경청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가 다 페드 미팅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기자 민망하게 다른 그 기자들이 시시를 웃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제 생각이고 저는 웃지만 제가 저런 자리에 갔으면 되게 소름 끼쳤을 것 같아요.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 민망하게 저렇게 웃어? 일어나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한번 하고 싶었어요. 이게 지금 파웰이 얘기하는데 There's level of growth was very high, 3.4% in I guess the fourth quarter, sustained. We will return inflation to 2%, and that won't be. So I don't see the stag or the inflation actually.
예, 웃음소리 들리죠? 그러니까 좀 겁나요, 저는. 예, 이런 거 웃어 넘겼는데 그 웃어 넘긴 그런 사소한 거가 나중에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들은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신중하게 미래를 집을 사는 거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올랐다가 올여름에 잠시 또 주춤할 수도 있겠죠. 예,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장사는 없잖아요. 주식도 지금 조정받고 있듯이. 예, 집도 나중에 조정받을 때 그때 준비하셔가지고 뭐 그때는 꼭 사겠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도 뭐 앞으로 계속 잘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지만 올해는 뭐 대선도 있고 설마 지금부터 시작해갖고 안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아직 왜냐하면 파웰이 페드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자도 내려올 수 있고 한 번만 딱 내리면 시장 또 민감하게 반응할게 와 이자 내렸다 이러면서 그죠? 이제 그런 이게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에 뭐 막 엄청나게 그리고 전쟁도 지금 최대한 하지 말라고 바이든이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대선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찬물 팍 이렇게 끼얹으면 안 되니까 지금 올해는 어떻게든 막 미국 현 정권에서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위기가 안 오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좀 안심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준비를 차근차근 해서 과연 2025년은 좀 멀리 내다보고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잘 세워보시고 공부를 제가 이 부동산 하면서 이런 거뭐 이제 여러분들하고 쉐어하지만 이런 공부도 오히려 부동산 집을 사거나 주식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멀리를 보고 우리가 앞날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돈만 보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일단 투자로서도 성공하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행복하시고 예,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지금 방송 마치겠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